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저녁, 지은은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렸다. 입덧이 심한 날이었다. 입안이 텁텁하고 신기에 당겨 문득 머릿속에 포도 주스가 떠올랐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망설이다가 살짝 장난 섞인 말투로 카톡을 보냈다. 자기야, 퇴근할 때 포도 주스 하나만 사와줘. 이모티콘도 붙였다. 남편 준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왜? 집에 물 있잖아. 지은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냥 먹고 싶어서. 그런데 곧 이어진 남편의 말. 이번 달 생활비 다 줬잖아. 그런 건 내 용돈에서 사 먹어. 그 짧은 문장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용돈이라니. 그건 준호가 매달 건네는 생활비 40만 원이었다. 그 안에는 식비, 세제, 전기세, 생필품까지 다 들어 있었다. 퇴근한 준호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은이 부탁한 주스는 없었다. 대신 본인이 먹을 맥주 2캔이 들어 있었다. 주스는 비싸더라. 포도 주스 하나에 3,000원이던데. 물에 타먹는 비타민 있잖아. 그거 먹어. 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냥 내가 준 생활비로 사 먹지 왜 굳이 나한테 사오라 그래? 준호는 한술 더 떴다. 그거 사러 편의점 들르면 포인트 적립도 안 돼. 그 돈이면 라면 2개는 사겠다. 그는 말을 마치며 냉장고를 열었다. 캔맥주를 꺼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임신했다고 막 쓰면 안 되지. 지은은 결국 잠시 후에 혼자 밖으로 나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편의점에서 포도 주스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다. 직원이 묻는다. 봉투 필요하세요?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들고 갈게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서럽지? 집에 돌아오자 준호는 TV를 보고 있었다. 뭐 하러 나갔어? 사러 갔냐? 응. 그러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물 마셔. 괜히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입안을 적셨다. 달콤한 맛이 슬픔과 섞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내가 어제 생각해봤는데 너 요즘 너무 감정적이야. 포도 주스 하나 가지고 그렇게 토라질 일은 아니잖아.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감정적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그냥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잖아. 준호는 신발을 신으며 또 말했다. 다음부턴 그런 거 사오라 하지 마. 필요한 건 미리 말하고 예산 안에서 움직여. 그 말은 너무나 차갑고 지은의 마음을 완전히 얼려버렸다. 며칠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입덧은 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준호는 옆에서 툭 끼어들었다. 얘가 어제도 포도 주스 하나 사달라 하더라니까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웃었지만 지은은 그 웃음이 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은은 결국 참지 못했다. 당신은 나한테 왜 그렇게 구두쇠야? 내가 무슨 큰 걸 사달랬어? 포도 주스 하나가 그렇게 아까워? 준호는 비웃었다. 그걸로 시작해서 나중엔 뭐 과일, 디저트, 카페 그렇게 돈이 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미리 막는 거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지은은 결국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분노보다 더 깊은 체념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주스를 한 모금 마시며 다짐했다. 이 사람의 계산 속에서 살지 않겠다. 내 행복은 숫자 뒤에 붙은 조건이 아니야. 며칠이 지나고 지은은 친정 엄마를 따라 근처 절에 갔다. 엄마는 매달 초하루마다 빠짐없이 불공을 드리러 가곤 했다. 절 안에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지은은 절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았다.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와 그냥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엄마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고 지은은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스님 한 분이 다가오는 걸 봤다. 법당 안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은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네,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스님은 잠시 지은을 바라보더니 나직하게 물었다. 속이 답답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요즘은 그냥 너무 서러워요. 스님은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았다. 남편이요, 임신했다고 기분이 오락가락한 건 알겠는데 포도 주스 하나 사달랬거든요. 근데 그건 내 용돈에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마음을 콕 찔렀겠구나. 그냥 주스를 사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돈으로 계산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얼마나 먹고 뭘 사고 그런 걸 다 따지고 마치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계비 중 한 항목 같아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지? 네. 그 사람은 제가 화내면 감정적이다 그래요. 근데 전 이제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감정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아서요. 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깊게 베일 때가 있단다. 그 사람은 자기가 칼을 휘두르는 줄도 모르고 나는 합리적이다고 말하지. 지은은 눈을 깜빡이며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당신은 지금 그 칼을 피하지 않고 견디고 있지?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넓기 때문이야. 스님은 향로의 연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덧붙였다. 저 연기처럼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야 위로가 올라가지. 차가운 마음은 아무리 불을 붙여도 향이 나질 않거든. 지은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견뎌야 할까요?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견디는 것과 꾹 참는 건 달라. 참으면 썩지만 견디면 단단해진단다. 지금은 내가 단단해지는 시기야. 하지만 언젠가 그 사람도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알게 될 거야. 불공이 끝나고 엄마가 나왔다. 지은아, 가자. 지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 잠시 합장을 했다. 그리고 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다. 이젠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 절 마당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햇살이 향연기처럼 부드럽게 퍼졌다. 며칠 뒤 오후, 지은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며칠 전 절에서 만났던 스님이었다. 지은 씨 집이 이 근처라 해서 잠시 들렀어요. 스님은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따뜻한 차와 말린 대추, 구기자가 들어 있었다. 임신한 사람에게 좋은 차예요. 몸을 덮이고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지은은 놀란 얼굴로 인사했다. 스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그때 거실에서 남편 준호가 나왔다. 누구세요? 절에서 뵌 스님이야. 아, 예. 어서 오세요. 준호는 예의 있게 말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편했다. 스님은 보자기를 풀며 말했다. 이 차는요, 오래 끓여야 향이 납니다. 서두르면 떫고 천천히 우려야 달아요. 지은은 조심스레 찻잔에 물을 부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자 방 안에 은은한 향이 퍼졌다.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들죠? 스님이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그제야 눈을 피하며 뭐 괜찮아요 라고 얼버무렸다. 스님은 준호를 향해 고요하게 웃었다. 괜찮다는 말 뒤에는 대체로 괜찮지 않음이 숨어 있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요즘 살림이 빠듯해서요. 저도 나름 절약하느라 그런 거예요. 저 사람도 알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스님은 찻잔을 손에 들었다. 준호 씨, 혹시 이 차가 언제 맛있어지는지 아세요? 글쎄요, 끓기 시작할 때? 아니에요. 팔팔 끓을 때가 아니라 불을 줄이고 기다릴 때랍니다.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 마음도 그래요. 당신은 지금 합리라는 불을 너무 세게 켜놨어요. 모든 걸 숫자로 재고 효율로 판단하고 있죠. 그 불에 아내의 마음이 데이고 있는 겁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은 절약한다고 하지만 그건 탐욕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에요. 사람의 온기를 돈으로 계산하면 결국 남는 건 외로움뿐이죠. 지은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님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당신의 아내는 지금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엔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주스 한 병만큼의 값어치도 없나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있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 말라붙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를 위해 한 모금의 따뜻함을 내어줄 줄 알아야 해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입니다. 주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잘못했네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이 차처럼 조금씩 달아질 때까지 천천히 마음을 식히면 됩니다. 차양이 방 안을 가득 채운 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아이에게 따뜻한 부모의 향기를 물려주는 게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스님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이 내 것을 줄 때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님이 떠난 후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그리고 말없이 포도 주스 하나를 꺼내 지은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차갑진 않지만 조금 딸 거야. 지은은 울음을 터뜨리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용서가 함께 섞여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신한 아내 지은이는 남편에게 퇴근길에 포도 주스를 사다 달라 부탁했습니다. 입맛이 없는 날에도 아이를 위해 뭐라도 마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준호는 그 문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포도 주스 하나로 무슨 호들갑이냐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마음이 큰 업을 만든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가 사람의 평생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 큰 잘못만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쌓여 관계의 색을 결정합니다. 남편 준호는 돈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의 보시를 잃었습니다. 그는 합리라는 이름으로 자비를 덮고 절약이라는 핑계로 탐욕을 키운 것입니다. 합리와 절약은 분명 좋은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 속에서 차갑게 적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재는 저울이 되어버립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보시란 나의 일부를 내어놓는 연습이에요. 때로는 시간, 때로는 말 한마디, 때로는 따뜻한 시선일 수도 있죠. 지은이에게 포도 주스는 단지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작은 손 내밈이었습니다. 임신으로 힘든 몸과 마음을 달래줄 작은 위로였던 거죠.
그 손을 뿌리치는 순간 관계는 메말라 갑니다. 준호가 절약한 건 몇천 원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건 신뢰였습니다. 아내가 마음 편히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그것을 잃은 거예요. 보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먼저 손 내미는 것, 아이가 작은 것을 원할 때 기꺼이 허락하는 것,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재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끌며 마음이 이루어낸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서 형태를 바꾸어 남아요. 준호의 마음속의 말, 그건 내 용돈에서 사 먹어. 그 한 문장은 아내의 가슴 속에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시작입니다. 업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관계로, 차가운 말은 상처로 돌아옵니다. 지은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뱃속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용돈도 못 받는 사람이라서 미안해라고 중얼거리며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업이 되어 남편과의 관계에 쌓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벽이 되는 거죠. 말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침묵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자비롭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대부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 옵니다. 준호는 돈을 놓지 못했고 지은은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집착이 부딪히며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탐진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인간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뿌리라 하셨죠. 그중 탐은 가장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합리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두려움이 꿈틀거립니다. 잃을까봐, 모자랄까봐. 그 불안이 바로 탐욕의 불씨입니다. 준호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요? 아마도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부족함에 대한 공포.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아내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차가운 계산으로 감췄습니다. 탐욕은 결핍에서 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탐욕이 클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부처님은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단지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가볍게 하는 마음이에요. 지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엄마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엄마가 위로받을 때 아이도 안정을 느끼죠. 어느 날 지은은 이야기 속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곳에서 만난 스님은 지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당신 마음이 따뜻해야 아이의 세상도 따뜻합니다. 그 차는 단지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의 마음도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지은은 스스로를 너무 탓했어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품는 마음입니다. 명상 시간 마음 잠시 머무르기. 여러분, 이제 잠시 영상의 흐름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잔잔하게 들어오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방 안을 감싸는 조용한 순간.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먼저 몸을 편하게 하고 눈을 감아주세요. 천천히 깊게 심호흡을 하며 들이마신 공기가 온몸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내쉬는 숨결이 부드럽게 몸을 통과하며 온갖 불안과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잔잔한 명상음 사이로 들리는 바람 소리와 외부의 풍경이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지은과 준호를 떠올려 봅니다. 관계 속에서 아팠던 기억, 계산적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 혹은 이해받지 못해 외롭고 슬펐던 날들. 나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덜 아플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지만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불편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슬펐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마음이 그러했음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라고 속삭여 봅니다. 내쉬는 숨마다 나는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본다는 다짐을 녹여봅니다. 내 안에 남아있던 탐욕, 분노, 후회, 슬픔, 작은 찻잔에 담겨 따뜻하게 흘러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감정들이 나를 휘감고 있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감정들을 부드럽게 보내며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봅니다. 타인의 말에 아팠던 기억, 이해받지 못한 서러움, 무엇이든 다 천천히 떠올리고 그 기억을 찬찬히 바라봅니다. 아픈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두고만 봅니다. 차 향처럼 은은하게 머무는 이 고요함 속에서 나의 작은 상처까지 온전히 이해받는 경험을 해봅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것 또한 내 존재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내 안에 준호처럼 계산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하는 것마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서일 수도 있으니 나쁜 마음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마음이 차가운 벽이 되지 않도록 따뜻한 숨결로 녹여봅니다. 혹시 지은과 같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라고 느꼈던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껴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이어져 있음을 그 자체로 축복임을 경험합니다. 내가 위로받을 때 내 마음속 작은 아이라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내가 만난 모든 경험, 모든 사람, 모든 말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모두에게 나는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말을 천천히 되새기면서 자신에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어줍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나는 오늘 사랑으로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 나는 작은 보시의 실천으로 내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한다.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로워졌나요? 짧은 명상 속에서 발견한 따스함을 오늘 하루의 작은 행동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용한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의 첫 마디보다 한 번의 따뜻한 행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큰 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덜어낼 때 세상은 더 가벼워지고 가정은 더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첫 마디를 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따뜻한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준호와 지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 동료에게 커피 한 잔 건네기,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기. 이 모든 것이 보시이고 자비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향처럼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